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어제는 FOMC 빅 이슈가 있었죠. 금리 동결했고,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 등으로 혼조세였고요. S&P 500 맵을 보시면 어제는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 섹터가 급등을 하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보이는 그런 혼조세였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 0.68% 하락 마감, 나스닥 0.39% 상승 마감, S&P 500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이었고요.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일봉 차트인데 4,3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4,3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한번 길게 보시면 월봉상에서 지금 드디어 20월 이평선을 돌파했고요. 일봉상, 주봉상에서 변동은 좀 있겠지만 20월 이평선 4,150포인트 이 부분은 지켜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상에서도 돌파를 했지만 지금 4,500포인트까지는 아직 매물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주봉상에서도 20주 이평선 그리고 60주 이평선 이 위에서 박스권으로 매물대를 소화해 준다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아직까지도 우상향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제가 말한 추세대로 쭉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추세도 다음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CPI, PPI 주요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 13일 날 CPI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살펴보시면 전월 대비 0.4에서 0.1 그리고 전년 대비 4.9에서 4%대로 모두 다 떨어졌고요. 근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여전히 끈적끈적합니다. 전월 대비 0.4에서 0.4 변동은 없고요. 하지만 예측치에는 부합을 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5.5에서 5.3으로 소폭 떨어졌고요. 여전히 끈적끈적하지만 CPI는 꾸준하게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PI도 낮게 나왔는데 그 다음 PPI도 한번 보실게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보시면 전월 대비 0.2에서 마이너스 0.3 그리고 전년 대비 2.3에서 1.1% 그리고 근원 PPI 역시 0.2에서 0.2 끈적끈적하죠. 그리고 전년 대비 3.1에서 2.8 근원 물가지수는 대부분 아직 끈적끈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CPI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냐면 PPI도 계속 낮게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임대료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택 비용 반영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꾸준히 둔화되고 있고 그 지표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I가 CPI의 선행지수니까 다음 달에도 CPI가 그나마 잘 나오겠죠. 지금 CPI와 PPI를 모두 봤을 때는 올해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듯하고 왜냐하면 근원 CPI, 근원 PPI가 아직까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듯하지만 금리 동결로는 계속 갈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다음 또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FOMC 금리 동결 이후 파월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6월에 기준금리 동결이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7월 인상 여부는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할 것.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협박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로 불안감 조성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동결 또는 인상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2회 인상까지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동결로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하지만 매파적인 발언으로 계속 불안감은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음은 주거 관련 물가가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부분이다. 당연하겠죠.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물가는 안정될 것. 주거비 환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꾸준하게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끈적끈적하다. 자, 다음 또 보시면 지난번 회의 때 논의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 이 부분은 좀 협박성인데요. 노동시장이 아직 완고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조금 더 꺾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의미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표를 향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원은 없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제 파월의 기자회견 발언은
나름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때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토해내겠죠. 그러면서 조정장 박스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5%대로 올해는 유지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자, 이 정도까지가 주요 발언이었고 다음은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자, 주요 뉴스를 보시면 또 국내 증시를 흔드는 뉴스인데요. 이번에 또 무더기 동시 하한가가 나왔는데 4월에 SG증권별 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 2달 만에 유사하게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요. 5종목을 차트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방림 종목 분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3분봉 한번 보시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동일산업 역시 11시에서 12시 이쯤에 하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만호제강 역시 11시에서 12시 이쯤 하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대한방직 또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금속도 11시에서 12시까지 하한가를 갔습니다. 5개 종목 분봉 차트가 비슷하고요. 4월에 있었던 SG증권발 이때 사태와 되게 비슷하죠. 국내 증시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는 건 SG 사태처럼 세력들 간의 배신,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사태를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해서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항상 제가 말하는 철칙이 있는데 첫 번째,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매수, 세 번째, 기다림.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그게 아니면 일봉 차트를 보면 동일금속으로 몇 달간 벌었던 이런 시간들 그리고 금액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날아가고 더불어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겠죠. 에코프로처럼 몰빵해서 잠깐은 벌 수 있겠지만 주식 원투데이 할 거 아니고 10년, 20년 오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길 바란다면 제발 국내 주식은 몰빵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또 뉴스 한번 보실게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두 가지를 좀 엮었는데요. 2차전지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들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지수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냥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개 뉴스를 엮은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사이익의 전망이 좋았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또 밑에 뉴스를 보시면 미국이 대만의 파괴를 의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미국, 중국이 앞에서는 갈등, 그리고 뒤에서는 서로 이익을 취하고 약간 합심,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강대국들의 정치는 항상 이런 식이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새우등이 엄청나게 더 터질 텐데 무튼 이렇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거시적인 경제를 알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연준이 금리를 최대 2번 올린다. 약간 이런 협박성 멘트를 했는데요. 7월은 미정이다. 자, 6월에 금리 인상을 연속 10회 이후에 드디어 동결을 했고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은 속도 조절일 뿐이고 점도표상의 금리 전망치를 5.6%로 인상을 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근원 CPI 그리고 근원 PPI 여전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위원은 없고 금리 인하는 올해는 힘들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패드워치 또 한번 바로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동결을 쭉 하고 내년에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를 1회 인상하든 그리고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동결을 할 것이고요. 저는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하다 이게 아니라 올 한 해 무조건 금리를 5%대로 유지시키겠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으로 증시의 급등을 막으면서 우상향 추세에서 지지부진한 그리고 업앤다운 박스권 양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 바로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보시면 오늘 또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고 코스피 0.4% 하락 마감, 코스닥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기관이 내리 팔았고요. 환율은 여전히 1280원 부근,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고 내려오는 추세에서 업앤다운이 있을 듯 하지만 그래도 저는 1240원까지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신용장부 한번 볼게요. 신용장부 보시면 6월 14일 기준으로 드디어 19조를 돌파했고요. 19조를 돌파하면서 시장을 급락시키고 그러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여전히 신용장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세력들이 이번에 19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다시 18조 원 초반대로 떨어뜨릴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18조 원 중반까지는 다시 떨어뜨릴 것 같고요. 바로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 보러 가실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월요일 시황 브리핑에 아직 하방 압력이 있는 자리고 최근 단기 상승이 컸기 때문에 11선 2600포인트 이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월요일 시황 브리핑 한번 보시고요. 11선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하방 압력으로 21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분봉 한번 보실게요. 분봉의 한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30분봉상에서 120분봉 기준으로 업앤다운 하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간 것이 보이죠. 이번 주 동안 만약에 이 검은색 라인 120분봉을 회복하지 못하면 240분봉 상에서 한 259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단기 하락을 할 수 있고요. 자, 일봉상에서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2590포인트 2590포인트 딱 20일 이평선과 맞닿는 자리고요. 일단 이 자리는 상승 추세가 좀 꺾이지 않으려면 무조건 지지해줘야 되는 단기 자리입니다. 자, 주봉도 한번 보실게요. 주봉상에서는 이 갭 부분,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 일봉에서와 동일하게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 자, 바로 또 코스닥 보실게요. 자, 코스닥 일봉 차트는 5일선을 지켜줄 것 같았는데 11선 또 한 번에 깨고 내려갔습니다. 에코프로 때문에 시장 지수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1%는 그냥 업앤다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제 일봉상에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 855포인트 그리고 860포인트 이 사이는 무조건 지켜줘야 될 자리고요. 역시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분봉에서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 연두색 비슷한 이 라인이 60분봉이거든요. 이 라인 기준으로 하락 그리고 상승하면서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고요. 분봉상에서 지금 보시면 이 880포인트 이 검은색 라인 121 이평선 위로 그리고 이 60분봉 라인 885포인트 이 사이까지는 적어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역시 코스닥도 880포인트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겠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 이 검은색 라인 120주 이평선 880포인트 이 부분을 버티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주봉상에서는 880포인트 부근이고요. 주봉상에서는 이 120주 이평선 그리고 20주 이평선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낼 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코스닥 일봉은 그냥 에코프로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주봉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다시 월봉을 잠깐 보시면 월봉상에서는 20월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놀아준다면 아직까지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업앤다운을 흔들리는 건 에코프로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일봉보다 주봉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약간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도 좀 벌어졌고 투심이 약간 무너졌으니까 단기 하락을 좀 더 예상해야 되고요. 여전히 수급 들어온 종목, 그 종목들만 노리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되게 수고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마감 잘 하시고 또 주말 잘 보내자고요. 이상 정덕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이